자, 그럼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전문가님 참 요즘 우리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미리 반영하는 선반영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는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커플링 쪽으로 해외를 보고 나서 따라가려고 하는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목금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부근에서 이렇게 변경이 좀 스위칭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는 분명히 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호재가 다시 한번 악재성이 발언이 되었었지만 이 부분은 미국 시장 부분과 유럽 시장의 악재보다는 중국 시장의 문제점 때문에 동반해서 내려왔다라고 보여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종가상의 3,000포인트를 일단 올라타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어제 다시 이제 중국 쪽에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협의 부분은 좋다. 그런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으려면 합의문 작성이 필요하다.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합의문에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라는 발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 잠시 뒤에 우리나라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 부분과 놓고 감안을 해보면 올라갈 만한 재료가 너무나 희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 있게 본격적인 합의문 작성과 함께 2단계 쪽이 나와야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금리 인하요. 글쎄요, 금리 인하 카드가 부양책 부분으로 좀 더 여기를 완전히 뚫어낼 수 있는 고점의 재료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전일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종목적으로 한번 보시면 실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급이 호불호가 좀 갈려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따라다닌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다라면 MTNW에서 시간상으로 강력하게 좀 더 강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역시 고점이 막혀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이 중국 주도에 대한 발언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 고점이 막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과 놓고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 쪽에서 필요한 거 FOMC에 대한 기준금리 하나의 힌트를 또다시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둔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야겠어. 라는 부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예상치 상회 쪽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또다시 한번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핑계와 함께 호불호가 다시 한번 금리의 카드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국내 부분에서는 이미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특히 코스닥도 껌딱지로 붙어 있고 코스피도 지금 껌딱지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어제 중요한 마디가드를 전체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살짝 더 좀 더 작은 갭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략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1% 정도 구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생산자 물가 부분에 대한 경기 둔화를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압박 카드가 매도가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살짝 나오고 있고 오후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받아주고 나서 위쪽으로 당겨주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3시 10분쯤에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유발적으로 좀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확대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오늘 초반부터 매도 압박 카드로 살짝이라도 나온다라면 역시 고점이 또 막혀있는 가두리 박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필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는 잘 올라탔습니다. 이게 과연 올라탄 것일까라는 부분도 아마 의문 좀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해외와 우리나라 모두 다 기술적 반등인데 고점이 아침 초반에 너무 빨리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수급적인 변동 부분은 봤는데요. 종가에서 다시 한번 수급의 변화 체인지가 나오는 것을 봐서 위쪽 상단을 오늘 조금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257점, 275점,
75포인트로 위쪽을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가 오늘의 고점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고점의 변고하는 건 뚫려버린다라면 위쪽이 더 열리기 때문에 고점 변고가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275.75 부근까지는 올라간다. 어제하고 마찬가지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 지지 부분도 역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협화음을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수급들이 이제 슬슬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모두 전체 수급 체인지 합산을 해봤을 때는 한 2,50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포지션들을 좀 유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272.80을 저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또다시 나와야 되고 이탈할 경우에는 밑으로 투자 심리가 깨지는 매도의 카드가 좀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리셋된 날짜도 말씀 좀 드렸었지만 이 부분의 이 저점 마디가 이 부분 266.55포인트가 우리에게는 11월물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예전에 분명히 또다시 찬바람이 불 때쯤 시장에서 실적 호전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글로벌 폐지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펄퍼 가격의 급락 부분, 그리고 또 폐지 가격, 중국발에 의해서 폐지 가격의 급락 부분에 실적주로 분류가 되었었던 제지주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솔제지인데요. 보시면 한솔제지가 만약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있었다라면 동반에서의 양봉 캔들보다는 음봉 캔들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요즘 우리가 입고로, 시장 입고로 하면 실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 쪽에서 직전 고점 부분을 좀 탈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강력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는 이 자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5,4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와야 실적도 고체청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이 우리가 분석한 대로 훼손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아세아제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솔제지보다는 좀 더 집중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탄력도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선취적인 관점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필수 테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역시 강력한 지지력 부분들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8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무림 PMP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 쪽에 패턴들을 좀 만들어 주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실적 다시 제지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발언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도 역시 훼손되지 않으려면 4,4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계속 우상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고 충분히 시간 대비해서 매물,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서이긴 한데요. 요 신풍재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틈새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력은 1260원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물량을 싣고 가면 위쪽에서 완벽하게 재료가 터지지 않는 이상 뉴스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라면 매도하는데 좀 불편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거래량 부분보다는 업황이 어떻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지 힌트로 신풍재지는 거래보다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뷰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오늘도 필식